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프레스의 방호장치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넣으시오. 자, 일단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있어서 정상작동 램프색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녹색이어야 되겠죠? 녹색. 그 다음에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있어서 누름 버튼의 상호간 내측거리는 밀리미터니까 3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30cm. 자, 이렇게 양수 조작식에 누름 버튼이 있을 때 양손으로 누르기 편리하도록 누름 버튼 상호간 내측거리는 30cm 이상이어야 된다. 300mm. 요 밀리미터 잘 보십니다. 30이라고 적었다가 틀릴 수 있다. 3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있어서 슬라이드 하행정거리의 4분의 3 위치 내에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됩니다. 자,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는 이렇게 프레스에 깃발 모양의 방호장치를 써서 프레스가 하행정 4분의 3 위치에 오기 전에 조작자의 손을 완전히 이렇게 밀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처럼 프레스에서 하행정의 4분의 3 위치 내에서 손을 완전히 밀쳐내야 된다. 되셨죠? 그리고 수인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있어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수인식 방호장치는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접근하면 요 수인 줄이 당겨지면서 작업자의 손을 당겨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요. 요 수인끈, 요 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된다. 다음에 설명에 맞는 프레스 및 전단기의 방호장치를 각각 쓰시오.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건 광전자식, 감응식 방호장치고요.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 정지하고 일행정 1정지 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입니다. 키워드보다 일행정 1정지 기구.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행정거리 4분의 3 나왔다. 자, 아까 했었죠?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되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입니다. 그리고 손목 밴드가 착용감이 좋아야 되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고 수인끈 나왔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수인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빛을 이용한 방호장치인 광전자식, 감응식 방호장치는 정전됐을 때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도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일행정 1정지 기구다. 일행정 1정지 기구다 하면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하행정거리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쳐내야 된다. 손을 밀쳐내야 된다고 하니까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끈 나왔죠?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길이 조정할 수 있다. 수인식 방호장치입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수인식 방호장치 각각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감응식 방호장치를 설치한 프레스에서 광선을 차단한 후에 200m초. 자, 200m초는 0.2초입니다. 0.2초 후에 슬라이드가 정지했다. 이때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광전자식, 감응식 방호장치죠. 광전자식, 감응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계산 문제입니다. 안전거리 D는 1600 곱하기 TC 더하기 TS. 자, TC는 손이 광선을 차단한 직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고요. TS의 경우에는 급정지 기구가 작동한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광선을 차단한 후에 슬라이드 정지까지 200m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그냥 1600에다가 200m초, 200m초는 1000m초가 1초니까 0.2초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320이 나오고 단위는 밀리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안전거리 320mm, 320mm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광전자식, 감응식 방호장치 안전거리 구할 때 자, 단위를 밀리미터, 밀리세크 이렇게 통일하면 그냥 1.6 곱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요 정지하기까지 시간을 초로 나타냈다 했을 때는 1600을 곱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된다. 자, 이 문제에서는 1.6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1.6 곱하기 광선 차단 후 슬라이드 정지까지의 시간 200ms 곱해주면 320mm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안전거리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클러치 맞물림 개수가 5개고 200 SMP 동력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요 SMP는 매 분당, 요 M이 미닛이에요. 스트로크 퍼 미닛, 분당 타격수가 되겠죠. 매분 행정수라고도 나타낸다. 그래서 안전거리 D는 1600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요 T는 어떻게 구하냐? 동력 프레스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에서는 클러치의 개수 5개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매 분당 행정수 200 SPM 분의 60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5 해서 요게 10분의 7, 0.7이 되겠죠. 곱하기 200분의 60은 100분의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100분의 37, 21이 되겠죠. 요건 0.21초가 된다. 따라서 요걸 다시 T에다 대입해주면 안전거리 D는 1600 곱하기 0.21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336mm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다. 자, 기본적으로 안전거리 D는 단위를 밀리미터와 초로 맞추게 되면 1600을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밀리세크로 한다 하면 1.6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1600 곱해줄게요. 1600 곱하기 TC
더하기 TS. 그런데 요 TC 더하기 TS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경우 클러치 맞물림 개수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주고 여기다가 매분 행정수 즉 SPM 스트로크 퍼 미닛을 그대로 적어주고 요거 분의 60 요거 계산하면은 대입만 해주면 되죠.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SPM은 200이니까 200분의 60 요거 계산해서 0.21초 나오면 요걸 다시 위의 식에 대입해서 1600 곱하기 0.21 곱해주면 336mm 나옵니다. 되셨죠? 꼭 직접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광전자식 방호장치 프레스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이나 수치를 써넣으시오. 프레스도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신체 일부가 광선 차단하면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 자, 분류는 A1 분류입니다. A1. 자,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광선 차단하면 방호장치가 작동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는 A1, A2로 구분되는데 A1은 방금 말한 부분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신체 일부가 광선 차단하면 급정지시키는 거고 A2 같은 경우에는 급정지 기능이 없는 프레스 클러치 개조를 통해서 광선 차단 시 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방호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정상이니까 녹색이죠.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 자, 아까 나왔었죠.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 자, 3번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변동에 대해서 정상 작동되어야 됩니다. 몇 프로?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동이 있어도 방호장치는 정상 작동돼야 된다. 자, 이번에는 롤러의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롤러의 손조작식 방호장치의 설치 위치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위치는 자, 복부쯤의 높이니까 사람의 키에 따라 다르지만 0.8에서 1.1m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위치 밑면에서 0.6m 이내다. 자, 무릎 위치, 복부 위치, 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셔서 암기하시면 편합니다. 자, 손을 쭉 뻗었을 때 밑면에서 1.8m 이내 손 조작식 방호장치 설치 위치고요. 복부 조작식은 0.8에서 1.1m 이내, 무릎 조작식 방호장치는 밑면에서 0.6m 이내입니다. 1.8, 0.8에서 1.1, 그 다음에 0.6이다. 기억하세요. 뭐의 급정지 장치? 롤러의 급정지 방호 장치. 자, 그 다음에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의 원주 속도와 안전거리를 쓰시오.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분당 몇 미터나 돌아가냐, 요걸 나타내는데 분당 30m 미만일 경우에는 앞면 롤러의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서 멈춰야 되고요. 30m/min 이상일 경우에는 더 빠른 거죠. 이때는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에서 멈춰야 됩니다. 더 빠를수록 급정지 거리가 짧아야 된다. 자, 롤러의 급정지 거리 속도 기준은 30m/min이고요. 30m/min 미만이다. 그러면 앞면 롤러의 원의 둘레,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에서 작동을 멈춰야 되고 속도가 30 이상이다 그러면 2.5분의 1 이내에서 멈춰야 됩니다. 3분의 1과 2.5분의 1 롤러 급정지 장치 원주 속도에 따른 안전거리예요. 두 가지로 나뉜다. 3분의 1, 2.5분의 1. 자, 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의 앞면 롤러기의 지름이 50cm인 경우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와 광 규정에 따른 급정지 거리를 구하시오. 방금 봤던 게 바로 나왔죠? 자, 먼저 급정지 거리 기준은 두 가지였으니까 표면 속도 30m/min 이상인 경우에는 2.5분의 1 앞면 롤러 직경에다가 곱해준다고 했고요. 30m/min 미만이다 그러면 3분의 1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RPM이 있네요. 레볼루션 퍼 미닛. 분당 몇 회전하냐? 그랬을 때 분당 1000번 회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린 1분당 몇 미터 가냐를 구해야 되니까 1000번 회전할 때 돌아간 거리를 구해야 되죠. 일단 지름이 50cm니까 지름 50cm인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겠죠. 지름이 50cm면 반지름은 25cm가 되고 25cm는 0.25m니까 원주 구하는 공식 2πr이죠. 0.25 곱하기 2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1.57m가 나오고요. 한 바퀴가 1.57m다. 그런데 1000바퀴 돌았다고 하니까 곱하기 1000 해주면은 1570이 되겠죠. 요게 1분당 롤러가 회전해서 돌아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1570m/min이다. 따라서 30m/min보다는 훨씬 크죠? 이상이니까 뭘 곱해줘야 된다? 앞면 롤러의 직경에다가 2.5분의 1 곱해야 급정지 거리, 안전거리가 나옵니다. 자, 아까 롤러의 직경은 1.57m였고 여기다가 2.5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1.57 나누기 2.5 하면 되죠. 계산기 쳐보시면 0.628m, 즉 cm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62.8c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1000rpm으로 회전하는 롤러기, 앞면 롤러기 지름 50cm다. 급정지 거리 62.8cm. 자, 계산하기 힘드시면 그냥 62.8만 기억합니다. 1000rpm 50cm, 롤러 급정지 거리 62.8cm예요. 자, 정확히 암기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급정지 거리 기준은 표면 속도 미터/미닛으로 했을 때 30 이상 시에는 원주의 2.5분의 1을 곱해주고 30 미만 시에는 원주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준다. 여기서는 1570m였으니까 훨씬 표면 속도 30 이상이죠. 원주의
2.5분의 1 곱해서 급정지 거리는 62.8이 나옵니다. 자, 동력식 수동대패 방호장치 명칭과 그 종류를 두 가지 쓰라고 했네요. 동력식 수동대패 방호장치 명칭은 날접촉 방지장치, 날접촉 방지장치고요. 종류로는 가동식과 고정식이 있습니다. 가동, 고정, 움직이는 식과 고정되어 있는 식이 있다. 뭐가? 동력식 수동대패 방호장치인 날접촉 방지장치. 자, 요 그림처럼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날접촉 방지장치는 요 덮개입니다. 요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가동식과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자, 동력식 수동대패기계는 날접촉 예방장치, 덮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가동식은 절삭하고 있지 않을 때는 덮개가 테이블면까지 내려가는 구조고요. 고정식의 경우에는 재료의 윗면이 보조 덮개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가동식과 고정식, 동력식 수동개폐기계의 날접촉 방지 장치예요. 자,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자, 분할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에 둥근 톱을 설치했을 때 이 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런 모양으로 인체 접촉을 방지하는 방호 장치가 되겠죠. 요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둥근톱보다 두꺼워야 되겠죠. 1.1배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그러니까 톱날과 요 분할날의 간격, 여기에 손가락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손가락의 굵기 생각하면 됩니다.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분할날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분할날과 톱날의 거리는 12mm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 테이블 면상의 톱 뒷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어야 된다. 자,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톱 앞날, 뒷날 했을 때 뒷날에 3분의 2, 뒷날에 3분의 2만큼 덮도록 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분할날은 둥근 톱 두께 1.1배 이상, 톱날과의 간격은 12mm 이내로 조정해야 되고요. 톱 뒷날에 3분의 2 이상을 덮어야 된다. 분할날이 갖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분할날은 이렇게 뒤쪽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둥근 톱 방호 장치를 뜻한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캐리오버 현상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 자, 보일러수 중에서 녹아서 부유하고 있는 찌꺼기나 물방울들이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증기에 혼입돼가지고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캐리오버 혹은 비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일러 증기에 혼입돼서 고형물이나 물방울이 외부로 운반되는 현상, 캐리오버 현상의 원인 4가지는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됐을 때 너무 과하니까 고형물, 물방울, 증기에 혼입돼서 외부로 운반되고요.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해서 증감될 때, 열부하 급격 변동, 증감될 때 캐리오버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운전 중에 수위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운전 중 수위 조절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캐리오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일러의 운전 압력을 너무 높게 아니고 너무 낮게 설정해 놨다. 그랬을 때도 캐리오버 현상 일어납니다. 자, 캐리오버는 보일러수 속의 유지류, 용해 고용물, 부유물 등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보일러수에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포밍 현상도 캐리오버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증발 현상이나 압력 강화 등으로 작은 입자와 물방울이 증기와 혼입돼서 드럼처럼 밖으로 튀어오르는 현상, 프라이밍 현상도 캐리오버 현상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어떤 원인들로 일어난다? 급작스런 증기의 부하가 증가했거나 수위가 높은 상태에 고수위 상태가 유지됐다. 급작스런 압력 강화나 보일러수의 농축 등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자, 보일러 과잉 농축, 열부하 급격 변동 증가, 그리고 수위 조절이 원활하지 못했다. 운전 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놨다. 과열수운입니다. 과열수운, 과잉 농축, 열부하 급격 변동 증가, 수위 조절 실패, 운전 압력이 너무 낮다. 과열수운입니다. 캐리오버 현상, 과열수운으로 암기하세요. 과잉 농축, 열부하 급격 변동, 수위 조절 실패, 운전 압력 너무 낮게 설정해놨을 때 캐리오버 현상 일어난다. 캐리오버에는 포밍 현상, 프라이밍 현상 있다고 했어요. 요거까지. 다음 설명을 읽고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각각 쓰시오. 보일러수 속에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방금 했었죠. 고형물 밖으로 튀어나간다. 고형물 증기에 섞여 밖으로 튀어나간다. 캐리오버고요.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수가 끓는 것, 비등과 함께 수면부의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거품 나왔으니까 포밍 현상입니다.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에 의해 보일러수의 비등과 함께 수면부에 거품을 발생시키는 현상, 포밍 현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 발생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자, 앞에서는 캐리오버 현상 원인 4가지였고요. 캐리오버는 보일러수 과잉 농축, 열부하 급격 변동 증감될 때, 수위 조절 원활하지 못할 때, 운전 압력 너무 낮게 설정했을 때 캐리오버 일어나는데, 캐리오버 현상 중에 하나인 프라이밍 현상의 발생 원인 3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올 때는 역시 보일러 관수의 과잉 농축, 그리고 주중기 밸브의 급하게 열린다는 얘기죠. 주중기 밸브의 급개, 그리고 보일러 부하의 급변화 써주면 됩니다. 프라이밍 발생 원인 3가지, 과잉 농축, 급변화인데 보일러 관수의 과잉 농축, 주중기 밸브의 급개, 보일러 부하의 급변화예요. 프라이밍 발생 원인 3가지. 자, 앞에서 프라이밍 현상의 키워드는 보일러수가 증기가 돼서 밖으로 튀어오르는 거라고 했죠. 이 프라이밍은 점화된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점화가 너무 강하게 되면 순간적인 높은 온도로 연소실 표면에 있는 보일러수가 팍 하고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끓어오른 보일러수가 증기가 돼서 수면 밖으로 튀어오르는 현상이 프라이밍 현상인데, 프라이밍 발생 원인은 보일러 관수의 과잉 농축, 주중기 밸브의 급개, 보일러 부하의 급변화, 요 3개 적어줍니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요. 유지 관리해야 되는 세 가지 부속. 자, 요 문제하고 보일러 방호 장치 세 가지를 쓰시오.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일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속, 바로 보일러 방호 장치죠.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 있습니다. 보일러 방호 장치 세 가지. 폭발 예방 위해 압력 방출하고 압력 제한하고 고조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예요. 방제수, 보일러 방호 장치 방제수예요. 방제수, 압력 방출 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조 수위 조절 장치다. 방제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 반응으로 밸브의 막힘 등 이상 상태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당해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파열판 설치 이유 세 가지죠. 요건 파열판이 어떤 역할을 하냐, 요것만 알면 쓸 수 있습니다. 파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개통 압력 일정 값 이상이 되면 망가지면서 파열되면서 내부 압력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칸막이 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파열판 설치해서 압력을 방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도 파열판 설치해야 되고요.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돼서 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도 파열판 설치합니다. 자, 완벽하게 쓰기 어렵다면 형광색으로 칠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암기합니다.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급성 독성 물질 누출,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된다. 자,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 누출로 인해 주위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 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 밸브가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요 세 가지가 바로 파열판 설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이라고 나왔죠. 이걸 안전 밸브 등이라고 합니다.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하는데 1번에서 5번까지 있죠. 여기서 짧은 거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됩니다.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요 세 가지에 안전 밸브 등,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 설치하는 경우다.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예요.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다. 압정정, 압정정, 압구정 아니고 압정정이에요. 압력 용기,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는 경우 세 가지다. 압정정. 자, 보기에 안전 밸브 형식 표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자, 보기에 SF21-B라고 돼 있죠. 안전 밸브 형식은 먼저 맨 앞에 S가 요구 성능을 말하는데요. S냐 G냐에 따라서 S는 증기, S는 증기의 분출 압력, 그 다음에 G라고 표시되면 증기가 아니라 가스의 분출 압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F는 L이 있고 F가 있는데요. 요 두 번째 자리는 용량 제한 기구를 말한다. 용량 제한 기구는 F일 경우 풀이니까 전량을 요 밸브에서 유체가 흐르는 길을 말하는 유로의 면적이 밸브 몸체와 밸브 시트가 닿는 면에서 하부에서의 노즐의 목부 면적보다 충분히 큰 유로의 면적이 충분히 큰 게 전량식. 그리고 양정식은 안전 밸브 리프트가 밸브 시트 입구 지름의 40분의 1 이상 4분의 1 미만인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만 열린다, L 완전히 열려있다, F로 나타낸다. 요게 뭐를 뜻한다? 용량 제한 기구를 뜻합니다. 전량식이냐 양정식이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량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칭 입구 지름을 뜻하는 2. 자, 호칭 입구 지름은 25mm 이하 범위에 1에서부터 100mm 초과하는 5까지 있는데요. 자, 1, 2, 3, 4, 5. 25 이하, 25초가 50, 50초가 80 이하, 80초가 100 이하. 이렇게 1, 2, 3, 4, 5로 나타냅니다. 호칭 지름을 말한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2죠. 2는 호칭 입구 지름 크기가 25mm 초과 50mm 이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1. 1은 호칭 압력을 말하고 1MPa 이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B, 요 B는 평형형을 말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요구 성능 SG, 용량 제한기구 L이냐 F냐, 호칭 지름 1에서 5까지, 호칭 압력은 1, 3, 50, 21, 22 있는데요. 요게 앞에 나온 것부터 요 숫자까지다, 요 숫자 이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호칭 압력이 3이다 하면 1초가 3 이하고요. 5면 3초가 5 이하, 10이면 5초가 10 이하, 21이면은 10초가 21 이하고요. 22면 21 초과를 의미한다. 자, 하나하나 외우기 참 어렵겠죠? 다 외우기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하게 건너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것만이라도 맞추겠다. S는 요구 성능으로 증기의 분출 압력을 말하고, G로 나오면 가스의 분출 압력이고, F는 용량 제한 기구 중에 전량식을 말하고, 2라고 돼 있는 것은 호칭 입구 지름으로 지름이 25mm 초과 50mm 이하를 말한다. 그 다음에 1은 호칭 압력으로 1MPa 이하고, B는 평형형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사업주는 압력 용기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 압력 용기 등의 표시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각인에서 표시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각인 표시 3가지입니다. 어디에다가? 압력 용기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확인하는 사항 3가지. 최고 사용 압력과 사용 연월일, 그리고 제조회사명 씁니다.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명. 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최고 사용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 제일 중요한 거죠. 따라서 압력용기에 각인해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명이다. 자, 요까지 앞잡달 필요는 없겠죠. 최고 사용 압력,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명, 압력용기에 각인해서 표시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